자, 이제 이런 에세이를 자, 일상적으로 쓰면 좋잖아요. 엄마들, 이제 저학년 엄마들 오늘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애들 일기 쓰는 걸 뭘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엄마, 오늘 쓸 거 없죠? 왜 쓸 게 없죠? 특별한 일이 없었죠? 맨날 똑같아. 애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꼭 특별한 일을 써야 하는 건 아니야, 일기는. 저도 제가 경험이 많아요. 왜냐면 저학년 때 선생님들 일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하시죠. 지금 이제 4학년 되니까 일주일에 한 편만 쓰게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대신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에세이가 일기예요. 그럼 애들 일기를 좀 즐겁게 잘 쓰면 좋겠잖아요. 그냥 빤하게 뭐 오늘 뭐 반성했어, 뭐 어쨌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에세이를, 일기를 정말 에세이스럽게 잘 쓸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일기 주제를 한 번씩 내줘요. 봄이 되면 뭐 봄에 대해서 써와라, 또 5월 되면 뭐에 대해서 써와라 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써와라, 막 이런 주제들 주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 목록을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손님이 부족하니까 자, 너 뭐 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질문 만들어봐. 엄마도 하나 만들어가면서 쭉 쓰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로 쓰게 하면 바로 에세이가 나와요. 자, 아르침볼도는 봄 했더니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저 아르침볼도의 봄이란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봄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화려한 꽃들, 그 다음에 뭐 싱싱함, 생동감, 젊음, 그 다음에 아주 뭐 화려한 어떤 색잔치 이런 것들 떠올리죠. 자, 그 다음 뭐 아지랑이를 떠올리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떠올리는 애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번식을 얘기하죠. 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식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3학년 무렵부터 너무나 관심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선거 관련된 책을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친구들하고 이제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아이하고 선생님 봄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 해서 자, 그럼 봄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봄은 왜 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 한 번도 질문해본 적 없죠. 왜 하필 봄이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지? 자, 만약 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에서. 자, 그리고 봄에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 봄은 나한테 어떤 느낌이지? 봄이 있어서 좋은 점, 봄이 있어서 나쁜 점, 다양하게 이런 질문하는 거죠. 이걸 다 연결해서 글을 쓰면 겁나 긴 글을 쓸 텐데 애들은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뽑아서 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쓰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 해서 자, 그러면 가족과 관련해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뭐가 있지? 쭉쭉 이제 조금 학년 높으면 혼자 써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서 또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 아까도 이야기했죠. 질문은 내면을 향한다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사고를 아웃풋 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쓰면 에세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친구가 봄에 대해서 이런 에세이를 썼어요. 자, 물론 봄봄 동백꽃이란 텍스트를 수업하고 나서 쓴 글인데 봄이 주제였어요. 에세이 주제. 그러니까 봄에 대해서 네가 써라 그랬거든요. 자, 이 친구가 나는 봄에 꼭 하는 일이 있다. 가족과 함께 휘날리는 선홍빛 벚꽃 구경하러 가기. 카페에서 여유롭게 아이스티를 마시며 공부하기. 꽃을 따서 두꺼운 책에 꽂아놓기 등 내가 봄을 맞으며 하는 일이다. 굉장히 정서적인 친구죠. 자, 근데 요 중간 부분 너무 예뻐요. 동백꽃에 나오는 이름이 같은 점순이와 나는 봄을 아주 묘하게 보낸 것 같다. 아주 묘하게 말이다. 이 두 아이들은 처음부터 싸운다. 점순이가 감자를 줄 때 너희 집에 이런 것도 없지? 놀리면서 준 것이 문제였다. 나라도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눈치 없는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렸다면 조금 달랐을까? 뭐지 이런 식의 글도 쓰고. 자, 이처럼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들은 봄을 보내고 있었고 나도 지금 봄을 보내고 있다. 근데 봄이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꽃샘추 꽃가루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는 비염과 전쟁을 한대. 자, 이런 자기 봄에 대한 이야기. 자, 봄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을 벗어낸 봄이 왔다. 우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봄은 따뜻한 날씨를 뜻하는 계절이다. 봄엔 여러 생명들이 피어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계절을 냄새로 느낀다. 여름에는 바람이 불 때면 시원한 나무 냄새, 가을에는 대지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겨울에는 포근한 냄새, 봄에는 향긋하고 따뜻한 냄새. 나는 그렇게 봄을 반긴다. 자, 이게 에세이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에세이를 잘 쓰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에세이성이 높은 글들에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사고 능력은 뭘까? 관찰하기, 낯설게 보기, 통합하기, 자,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어머님들의 태도예요. 어머님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가예요. 자,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엄마가 아이하고 소통을 할 때 몇 점인가만 늘 묻죠. 자, 그러면 그 아이는 과정의 중요함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뭘 물어야 된다. 과정을 물어야 된다. 수행평가 100%의 시대. 과정 중심의 영향을 평가하겠다는데, 그런데 75점, 80점 점수를 가지고 아이한테 닥달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점수로 그 아이 전체를 평가하지 않아. 얘가 수행했던 과정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어머님들도 과정에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많이 하냐, 노하우가 많냐, 지식은요 스마트폰에서 다 찾아요. 저도 세계사 수업하면서 아이들하고 필요한 지식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게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IT 기기 도입해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게 하겠다는데요. 그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활용할 수도 있어야겠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왜, 본질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지적보다는 경외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수업하는 제일 어린 학년 2학년이에요. 자, 그 2학년 친구들이 저기 유치부 프로그램부터, 저는 물론 유치부 프로그램 수업을 고백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비난사가 수업하는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바느질도 해야 되고요. 막 자르고 오리고 붙여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고학년 중등 수업을 주로 하는데 2학년 친구도 오랜만에 이제 한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던 친구인데 새로운 친구가 테스트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는 친구 한 명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글을 못 써요. 글쓰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숲에 다니면 3개월 안에 어쨌든 몇 줄이라도 내가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첫날 왔을 때 지금 딱 2번 수업했거든요. 이번 주가 2번째 수업이었었는데 이 친구한테 첫날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오랫동안 수업을 해와서 이미 2학년 친구들이지만 한 페이지는 기본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막 신날 때 이야기 쓸 때는 막 한 장도 넘게 쓰죠. 막. 자, 그런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자. 자, 너는 대신 뭘 잘해? 너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해. 자, 너는 말을 너무나 유쾌하게 잘해. 넌 친구들 정말 잘 사겨. 자, 그런데 너는 글쓰기가 지금 힘들어. 근데 지혜숲을 다니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너를 볼 거야. 자, 그래서 수업하고 나서 네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와. 그랬지. 그랬더니 첫날 수업 끝나고 5줄 써왔어. 다른 애들은 이제 한 장씩 쓰고 막 이랬는데요. 근데 지혜숲 수업을 아시잖아요. 발표 수업하면 뭐 해줘요? 3줄 써도 칭찬을 해. 우리는 뭐든지 다 찾아서 칭찬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과정에 이번 주 수업하고 나서 이제 친구 에세이를 써왔죠. 에세이를 쓰고 나서 와서 친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오늘은 8줄 써왔어요. 자, 뭘 발견한 거예요? 자, 과정 속에서의 자신을 발견한 거죠. 3줄이 늘어난 자신의 과정에 의미 부여를 한 거죠. 자,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는 몇 줄 쓸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줄 쓰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아마 한 페이지를 금방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친구와의 비교가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네 자신이 현재 어떤 준비도인데 자, 이 속에서 네가 어떻게 점차 성장해 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미나 오셔서 다른 애들하고 글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이는요, 내 개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나는 늘 보면서 항상 똑같은 걸 만나죠, 세미나 할 때. 논리적인 에세이, 이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잘 쓴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성적 에세이를 잘 쓰는 애 엄마가 너무 부러워해요. 아, 걔 정말 논리적 정말 잘 쓰네요. 자, 근데 또 이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잘 쓰는 애 엄마는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는 정서가 없어. 그걸 엄청 또 부러워해. 자,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때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쓸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얘가 그 사고가 강점이라는 거죠. 강점은 뭐 해야 된다?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기질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머님들한테 중요한 과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혜숲을 수료하고 나서 이제 저희 제자예요, 제자. 고등학생 제자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고등학교도 수행평가로 에세이 되게 많이 쓰게 하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이제 에세이 주제를 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편 에세이를 썼는데 자유 에세이예요.
그냥 이제 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잘 써오는 건데 환절기라는 제목의 에세이거든요. 자, 이 친구 글을 읽어드리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있잖아 내 목 뒤에서는 좋은 향이 나 간사한 일교차가 느껴지는 환절기였다. 나는 항상 이름 없는 것들에게 다정한 이름 붙여주기를 바랐다. 환절기, 계절과 계절 사이의 삶, 사소하고 간지러운 것들이 어쩔 땐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니까. 형태나 본질을 통칭하는 이름 말고 더 가치를 쫓아야 했다. 물론 이 또한 거칠에 불과하기도 하다. 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지향한다. 훗날이라고 시작하는 말을 하는 것을 꺼렸다. 내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부정적인 것을 보아 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게 맞는 듯하다. 현재를 살기를 바랐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한날 한시를 즐기고 싶다는 말이다. 단순히 5년 후, 1년 후, 내일의 내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의 나를 돌봐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만을 위해 살아간다. 오늘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성인이 된 후에 내가 과연 행복할까? 요새는 나의 행복이 가장 큰 고민이자 할 일이 된 것 같다. 동경, 잠, 또 다른 지식, 소음이 없는 음악 감상, 이런 게 내 행복이다. 인간의 간증을 시험하는 나날들 사이에 살고 있는 팀. 그곳에 가만히 귀를 대어보면 귀 속에 찼던 고인물이 스륵하고 흘러내린다.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진다. 또 나는 흘러가는 구름, 황혼에 멈춰선 나, 빛의 투박, 이런 소소함 사이에서 살아간다. 나를 채운 것은 또 나를 가볍게 만든다. 환절기에는 곧잘 감기가 든다. 훌쩍이거나 몸의 온도를 못 이겨 주체 못한 울음이 터지기도 한다. 또 나의 이 끝에는 형태없는 고어가 맴돈다. 모든 것은 나의 안에 있고 또 없다. 정답은 항상 없다. 그러기에 내가 아직 살고 있고 눈을 뜨고 하늘과 마주한다. 어지럽다. 순서 없는 낱말들이 줄을 선다. 그동안 잠 못 이루던 새벽을 모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손을 건네면 닿을 것만 같다. 무게의 재단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말했듯이 정답이 없어서 살아간다. 모두. 우리는 손톱이 빠져도 새로 눈을 떠야 하고 이가 아려도 내일을 위해 잠을 이루어야 한다. 이름 없는 것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손을 내민다. 얘는 등단해야 되지 않을까? 자, 지혜숲을 예쁘게 수료를 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고민이 많네요.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자, 자기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지. 자, 입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시달리겠습니까? 그 많은 학과목들의 과제에 또 학원에. 자, 이 친구는 작가를 꿈꾸는 친구예요. 자, 그리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들,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희망, 꿈을 놓지 않고 싶어서, 잊고 싶지 않아서 글을 꾸준하게 쓰고 있는 친구죠. 자, 이 친구 글을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 떠올라요. 이제 지금은 아직은 철없이 못 모르고 지혜숲에 오면 바닥에 앉아서 청소해주는 아이들. 누워서 막 청소하고 다니잖아. 얘들한테 저는 다니면서 아유 고맙다 청소해줘서. 이 아이들도 이제 곧 중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고. 이제 그 사이에 물론 평가 방식이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이 아이들도 어쨌든 이제 지난한 지식 노동을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하게 되겠죠. 해가면서 꿈이 있었는데 중학교 1, 2학년 되잖아. 그럼 애들이 꿈이 없어집니다. 중학생 제자들 저는 많이 만나니까요. 꿈이 사라져버려. 성적 때문에. 자, 그러다가 또 고등학생이 되죠. 그러면 자신의 현재 준비도에 맞는 또는 자신이 정말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진정한 사춘기죠. 자, 이럴 때 글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반성은 잘못한 걸 일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장한 친구라면 뭐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더라도 아마 자기 삶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에세이 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곳이 바로 지혜숲입니다. 끊지 않고 오래 다니세요.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